오늘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의 2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도 약간 3연패가 될 법한 느낌이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는. 그런데 어쨌든 3대1 역전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키패스가 7개가 나왔는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7개의 키패스를 만들어낸 것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중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오늘 1대1 찬스를 놓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를 놓친 것 대신 이런 키패스로 오늘은 본인의 역할을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가 왜 나왔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오늘 압박의 패턴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압박을 하는 움직임 자체가 꽤나 좋았어요. 그 브렌트포드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을 잘 활용을 해요. 좌우 윙백을 빠르게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는 게 브렌트포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에서도 짧게 패스합니다. 짧게 패스하고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릴 때 그 순간 반대편 윙백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반대편 공간으로 브렌트포드가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여기서 찬스를 만들어요. 브렌트포드의 축구를 보면 늘상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반대편으로 전환. 근데 이것을 이제 토트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놨냐면, 브렌트포드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서 토트넘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끌어들였을 때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압박의 형태를 만들어요. 여기서 뺏어버리면 반대편에 아무리 윙백이 달려가도 패스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볼을 뺏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손흥민부터 브레넌 존슨까지 좌우 측면에 이 넓게 배치되었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여기서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좋았거든요. 솔랑키가 득점을 할 때 첫 번째 골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 장면 보시면 브렌트포드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존슨이 달려가고요.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솔랑키도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이 손흥민의 움직임이 약간 이제 압박의 움직임을 보다가 들어가요. 이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쿨루셉스키가 상대 수비가 볼을 잡으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차례대로 쿨루셉스키가 마크하던 선수를 마크하러 갑니다. 근데 메디슨이 앞으로 나가면 메디슨이 막고 있던 선수가 비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이 선수를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차례차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몰아세우는 게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달려갔는데 요 비어있는 선수에게 브렌트포드가 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메디슨이 어느샌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볼이 컨트롤 됐어도 손흥민이 뒤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줄 만한 공간도 없었고, 여기서 심지어 패스가 약간 부정확해서 메디슨이 달려들면서 볼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달려들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메디슨이 원래 마크하고 있었던 선수를 마크를 해주니까 메디슨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었고 슈팅을 한 걸 플라켄 골키퍼가 막았지만 솔랑키가 다시 밀어넣는 이런 득점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오늘 토트넘이 일단 압박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다. 압박을 할 때 브렌트포드가 한쪽 측면으로 보내준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패스를 많이 하니까 애초에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하는 순간 달려들면서 압박, 거기서 끝내자 였던 거죠. 두 번째 그 골 장면도 보시면 살짝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손흥민의 움직임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장면이었냐? 브렌트포드가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손흥민의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프린트가 빠르기 때문에 백패스가 들어갈 때 달려갑니다. 쭉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일단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메디슨이 같이 올라와요. 솔랑키도 같이 달려요. 존슨도 같이 달립니다. 이러니까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볼을 잡은 선수를 중심으로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이 달려드니까 패스를 주긴 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달려드는 순간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한테 줬는데 오늘 또 압박을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요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이 달려들다가 여기서 되게 지능적이었죠. 등을 쥐고 있는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달려오니까 달려오는 메디슨을 역동작을 걸면서 한 번에 원터치로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를 받자마자 메디슨이 달려오는 걸 알고 반대편으로 주려고 했는데 메디슨이 달려들다가 그럴 것 같으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요 움직임이 참 좋았죠. 이 압박이 일단은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달려들면서 일단 브랜트포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고, 그 다음에 메디슨의 영리하게 방향을 꺾는 압박. 그러면서 메디슨이 여기서 끊었습니다. 끊어내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토트넘의 역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볼이 손흥민한테 가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오늘 경기 많이 했던 거거든요. 여기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존슨에게 패스. 이게 이제 그대로 키패스가 됐죠. 존슨이 볼을 받아서, 심지어 오늘은 이 존슨이 마무리까지 잘했어요.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하는 동작을 한 번 하니까 상대 수비수가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 슈팅. 심지어 이게 각도도 그렇게 없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구석으로 낮게 깔아차는 요런 슈팅이 들어가면서 존슨이 마무리까지. 요런 장면을 보면 오늘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브랜트포드를 이겼던 이유는 압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도 압박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첫 번째 압박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같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볼을 뺏을 수 있었고,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손흥민이 먼저 뛰어나가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압박이 성공해서 손흥민의 키패스가 나왔고요. 일단 이런 거 자체가 오늘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에 더불어서 토트넘이 압박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고,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으니까 좋은 기회가 토트넘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키패스를 할 수 있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거죠.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키패스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반대로 결정적인 마무리를 할 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득점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할 때의 결정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골 넣을 때. 이 장면 보면 브랜트포드가 달려가다가 여기서 볼을 뺏었습니다. 비수마가 볼을 뺏었죠? 근데 브랜트포드 선수들이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끊자마자 바로 스루 패스.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서 아주 큰 기회가 왔어요. 근데 토트넘이 늘상 손흥민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면 손흥민은 득점을 할 때 마무리도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선수지만 어시스트를 할 때도 그 결정력, 패스를 정확하게 주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가면서 볼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메디슨이 뜁니다. 그리고 여길로 이제 패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상대 선수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달려갈 때 이 타이밍을 맞춰서 발을 벌릴 때 가랑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노린 겁니다. 이거는 뭐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 가랑이 넣을 때 그 타이밍을 봐서 가랑이를 넣는 걸 아실 테니까 타이밍을 보다가 넣어준 거죠. 저기서 저 타이밍을 못 맞추면 당연히 수비수에게 끊기고, 저게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클래스를 보여준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런 클래스를 보여준다는 게 마무리 장면에서 득점을 하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도움을 할 때의 마무리도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있는 수비수가 한 발을 더 내디딜 때 요 가랑이 사이로 넣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메디슨이 뛰어갑니다.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마무리도 좋았고요. 왼발로 약간 찍어차는 요 마무리까지 참 좋았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쳐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지쳐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1대1 찬스에서 달려가다가 수비수에게 따라잡히면서 결국에는 1대1에서 슈팅을 못하고 패스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1대1 찬스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근데 달려가는 게 안 되면 저렇게 본인이 볼을 잡아서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손흥민 선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물론 오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구를 잘하는 최고의 이 공격수들이 점점 더 좀 힘들 때, 체력이 안 될 때, 이럴 때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주변 선수에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사실 이게 지난 시즌부터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들이고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오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찬스를 결정적으로 동료 선수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보여준다 라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공격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키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 결정적인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든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당연히 뭐 메디슨이 그 다음이겠죠?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선수니까.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안 빼냐? 오늘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약간 지쳐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손흥민을 왜 안 빼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엔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결국 손흥민이거든요. 결국에는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하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선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브렌트포드도 마지막까지 공격을 해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2골 차이였지만 이게 2골이 언제 또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뺄 수 없는 게 브렌트포드도 분명히 좋은 팀이고 분명히 브렌트포드가 라인을 올리고 공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손흥민의 결정력을 살려서 더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시안컵 때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위기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전까지도 약간 뭔가 찬스가 안 나오네 이러다가 마지막에 손흥민이 득점하고 마지막에 손흥민이 어시스트하고 페널티킥 만들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이제 에이스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그 당일 경기에서 찬스가 본인에게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준다. 이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에서 뺄 수 없는 선수인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 그리고 이 찬스 메이킹을 만들기 위해서 토트넘이 압박을 해서 볼을 전방에서 뺏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 개인 능력도 좋고 오늘은 팀적으로도 좋았던 거죠. 왜냐면 앞쪽에서 뺏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와서 손흥민 선수도 키패스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잘했고 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토트넘이 어쨌든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가 리그에서 그리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코벤트리 시티전도 사실은 매우 안 좋았거든요. 매우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토트넘이 연패의 늪을 벗어났다. 그래도 오늘 경기는 최근에 있었던 3경기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다 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매우 긍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토트넘이 결정력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었다. 골 기대값이 3.5입니다. 3.5. 오늘 골 기대값보다 득점을 못한 날이었고요. 결정적인 찬스도 6개예요.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한 건 결정적인 찬스가 아니었어서 그 존슨의 슈팅이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존슨의 그 득점 장면을 빼고 결정적인 찬스가 6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찬스를 4개를 놓쳤는데 그만큼 결정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결정을 못 짓다가 브렌트포드에게 오히려 실점을 해서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었던 경기라서 오늘은 굳이 지적하자면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다.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였고 그런 걸 제외하면 오늘 경기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매우 좋지 않았나.